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의 전 멤버죠. 승리와 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승리의 경우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면서 승츠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승승장구했죠. 그 승츠비의 추락은 다름 아닌 그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또는 투자를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승리 라멘이라고 불렸던 아오리 라멘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손님이 뚝 끊긴 채 이 폭풍이 언제 지나갈지 가슴만 졸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겠죠. 과연 피해는 어느 정도고 또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해명의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에 어제 있었던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27일에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었는데 어제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21시간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승리 씨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봐서 이런 여러 가지 성접대 사실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참여한 사람이 내용 이런 것들을 조사받았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승리 씨가 가장 오늘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유의미했던 것은 군입대를 연기하는 신청을 내겠다. 병무청에서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군대에 가지 않고 그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계속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성접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최근 이제 승칩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하나는 이제 클럽 버닝썬이었고 하나는 이제 라면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 승리 라면으로 불리는 아오리 라면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소비자들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클럽 운영이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라면집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좀 매출이 줄었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아오리 F&B 이사직에서는 물러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승리 씨가 뭐 버닝썬 이사에서도 사임하고 군대를 앞두고 다 정리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이번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련된 본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경영을 했던 것을 접거나 물러서는 행동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 아오리 라멘이라고 하는 게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노출이 되면서 그렇죠. 굉장한 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승리 씨가 뭐 위대한 승츠비 이래서 뭐 방송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사업가고 이 사업의 수완도 좋고 성과도 좋다라고 많이 홍보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가서 먹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2016년 6월에 이제 청담점을 오픈하면서 아오리 라멘을 첫 개점을 했는데 그로부터 국내에 50개 직매장이라든가 가맹점을 뒀다라는 건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도 지금 매장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에도 매장이 있고요. 지금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17년에 매출만 한 39억 원, 그러니까 한 40억대 매출을 보이고 있고 네. 영업비용만 6억 정도로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면 산업으로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거둬왔고 네. 그리고 한 50개 정도 매장이라고 한다면 그와 결부된 거기에 또 납품하는 그 업체까지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라면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지금 승리의 성접대 의혹 이후에 지금 라면집 손님이 많이 끊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이제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 프랜차이즈 이 아오리 라멘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품질의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죠. 그 경영을 한다라는 승리 씨의 어떤 부도덕한 윤리적인 문제, 불법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는 혹시 이 승리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승리 씨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면 사실 아오리 라면에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매출 급감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을 복구할지 과거에는 아예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들이 문을 닫은 전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것과 관련해서 아우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 있는 일단 거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단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매출이 좀 더 떨어졌다, 급감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가맹점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항상 이 손해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이 손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입증해야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야기는 혹여라도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보다는 중재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그 아우리라멘 같은 사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었잖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오너 리스크라는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해서 일명 호시기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호시기 2마리 치킨 사건에서도 그때는 이제 여직원을 불러내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네. 굉장히 매장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었고요. 미스터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 폭행 의혹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갑질, 횡령 이런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미스터 피자 사건으로 많은 가맹점들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있었고요. 총각내 야채 가게 그리고 봉고스 뭐 밥버거도 네. 뭐 마약 뭐 몰래 매각 이런 혐의까지 사실은 가맹점들의 일선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오너, 그 경영진들의 어떤 갖가지 불법 행위라든가 사회적인 무리 때문에 오히려 손실은 가맹점주들이 지금 보게 되는 그 불합리한 구조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었고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라고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또 손해를 제대로 복구해주지 않은 신뢰들이 많아서 법률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가맹거래법에 의하면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우리 표준계약서도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 본점의 어떤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월 25일부터 이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런 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피해 좀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는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문제는 아까 보신 그 오너리스크 사건들을 보시면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계약을 앞으로 체결하거나 아니면 갱신 기간이 이 지금 개정 기간에 맞물려 있는 사건들만 하기 때문에 승리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승리 씨 가맹점주들도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다 계약이 체결된 예. 사건이어서 소급 적용하기 또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법도 불충분하다는 그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그럼 정확히 얼마를 어느 경우에 얼마를 어떤 식으로 배상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오늘 매출이 200만 원이 나오는 매장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100만 원이 나왔으니까 100만 원이 손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뭐 경기도 악화되고 그날 날씨도 안 좋았을 것이고 당신네 매장이 무슨 실수를 했을 것이고 이런 갖가지 다양한 인과관계를 접목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다 보면 그 실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범위 내를 손해로 확정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겠지만 애초에 아우리라멘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 승리의 유명세를 보고 아우리라멘 가맹을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근데 통상적인 지적이죠. 우리가 계약에 대한 부분, 가맹 계약이라고 했을 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잘 수행하고 이행을 했을 때 그 계약 당사자도 신의 성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서 같이 계약이 완전하게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유명세를 타는 것을 홍보 효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매매 알선 의혹이라든가 클럽을 이용한 불법 행위까지 예견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위험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에게는 극도로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승리 씨도 이런 사업에 앞서서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위험 부담은 가맹점주들이 아니라 본사 그리고 승리 씨 잘못을 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승리의 성적대 의혹과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휴대폰 제출을 승리 씨가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조사가 돼야 될까요? 성매매 알선 혐의 같은 경우 실제로 그날 그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왔고 예. 경제적 이득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성접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사업상의 이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성접대에 불려 나온 여성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대가들이 제공이 됐는지 경제적인 대가라는 건 꼭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대화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제 정준영 씨가 뭐 소위 말하는 황금폰을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승리 씨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방에 참여한 누군가의 그 휴대전화로 원본이 확보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네. 될 것으로 보이고요. 승리 씨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서 승리 씨와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당시 시점에 관련된 대화 내역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선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은 가수 승리 그리고 가수 겸 방송인이죠 정준영 씨 두 네. 사람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성접대 의혹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준영 씨는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량을 따진다면요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현재로선 법정형은 정준영 씨가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까? 같고요. 더군다나 범죄 횟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10개월 동안 여성 10명이 피해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만 10개가 성립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폭력 특례법의 불법 촬영죄라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승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네.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정준영 씨가 훨씬 높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점에 있어서는 정준영 씨 형량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이 현재 많은데 승희 씨는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지금 번익성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에 네.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더 제명이 더 확인된다고 한다면 또 더 높은 형을 살 수도 있는 개연성이 남아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애꿎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